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이 토요일 아침 오전 9시 2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번에 요즘에 내가 방응모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 시간이 이제 방응모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가 전번에 내가 애국자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뉴스에 들어보니까 쿠팡이 불공정 판결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쿠팡에서는 로켓 배송 그런 게 아마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도 쿠팡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로켓 배송을 많이 이용하는데 로켓 배송이라는 게 참 좋습니다. 굉장히 나도 로켓 배송을 많이 이용했는데 로켓 배송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굉장히 서운하겠습니다.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드론을 내가 구입했는데 그 드론이 DJI 회사의 드론이죠. 그 DJI 브랜드가 중국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드론을 중국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알리나 테무 이런 데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중국 브랜드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쿠팡에서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알리나 테무에서는 물건을 거의 구입하지 않습니다. 쿠팡은 우리나라 업체잖아요. 대한민국 업체입니다. 그래서 난 쿠팡에서 드론도 구입한 겁니다. 그리고 드론만 중국제를 구입한 것이지 여러 제품은 내가 중국제를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쿠팡이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앞으로도 쿠팡이 계속 승승장구 번영 알리나 테무를 꺾어버리고 승승장구 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응모 이번에는 기타 여기를 할 차례죠. 교육자인 아들 방재훈은 자신의 자녀 교육에 엄격하였다. 그러나 방응모는 오히려 아들 재훈을 나무라기도 했다. 방응모에 의하면 그놈은 가만 놔둬도 잘 클 거야. 내래 사주를 보니까니 그놈은 네가 먹을 거는 가지고 태어난 놈이디. 이게 이제 북한의 사투리죠. 내래 사주를 보니까니 그놈은 네가 먹을 거는 가지고 태어난 놈이디. 이거는 북한식 사투리입니다. 이거를 표준말로 얘기를 하자면 그놈은 가만 놔둬도 잘 클 거야. 내가 사주를 보니까 그놈은 지가 먹을 거는 가지고 태어난 놈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도 놀 때 열심히 놀아야 훌륭한 사람도 된다며 아들을 말리기도 했다. 장학사업. 방응모는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고학생들을 후견 지원하기도 했다. 개초의 장학사업인 서중회는 1934년부터 시작해 1950년 한국전쟁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방응모는 이 장학사업에도 상당히 열정을 보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방응모는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이죠. 여기는 이제 방응모 집안의 가계도가 쭉 나온 겁니다. 아버지 방계준, 어머니 온양박씨, 형 방응권 이렇게 쭉 남아 있어요. 그는 한용운, 최남선, 정인보, 홍명희 등과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어울려 지냈다고 한다. 김구의 한국 독립당의 재정적 후견인 역할을 하였다며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사무이사 6월 봉안식 때 김구, 정인보 등과 촬영한 사진이 있다. 그리고 1945년 11월 23일 조선일보가 복권되자 백범 김구는 유지자 사경성 뜻을 지닌 자 성취할 수 있다는 친필 휴호를 보내며 축하했다. 뜻을 지닌 자는 성취할 수 있다라는 뜻의 친필 휴호를 보내며 축하했다. 한편 임꺽정의 저자인 벽초 홍명희가 방응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그와 깊은 친분을 맺었다는 주장이 있다. 1938년 11월 호연 홍명희가 병중에 있는 방응모를 위로하며 지은 한시가 방응모의 답시와 함께 실려 있다고 한다.
또한 안창호의 비서실장을 지낸 독립유공자 구익규는 방응모와 안창호가 친밀했다는 주장을 했다. 내가 전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 방응모가 안창호가 병에 들려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그 치료비를 방응모가 또 해결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박설산에 따르면 1943년 만해 한용운에게 학도병으로 끌려가게 되었음을 알리려 시무장으로 찾아가게 되었을 때 한용운과 방응모가 바둑을 두고 곁에서 정인보가 훈수를 두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930여 년에서 1940년대 방응모에게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 모임인 서중회의 회원들이 그의 인물평은 첫인상은 좀 깡마른 모습이었으나 의지가 강한 인물이라는 평을 남기기도 했다, 이런 얘기죠. 이 금광을 해가지고 금맥을 발견했다는 것을 보면은 의지가 강한 인물이고 고집이 센 인물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의지가 강하지 않고 고집이 세지 못하면요, 중간에서 다 그만둡니다. 그만둘 수밖에 없었잖아요. 계속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금맥을 발견하려고 땅을 파들어가는 동안에는 수입이 제로야. 그 수입이 제로인 상황에서 계속 의지를 갖고 땅을 파들어가야 되는데, 땅을 아무리 판다고 해서 뭐 금맥이 발견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건 기약 없는 거거든. 기약이 없는 거를 땅을 파는 거거든. 수입은 제로고. 그래서 이 금광에서 이 금맥을 발견했다는 사람은 상당히 의지가 있고 고집이 강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응모는 모습은 깡마른 모습이었지만 상당히 의지가 강하고 고집이 센 그런 인물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같이 보기에는 뭐 여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조선일보, 독립촉성국민회, 한국독립당,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광, 조만식, 한용운, 최남선, 정인보, 김구, 조안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김일성 장군 만세에 외쳤던 조선일보 1950년 6월 28일 호요일, 이렇게 나오네요. 이걸 좀 잠깐 읽어보도록 합시다. 김일성 장군 만세에 외쳤던 조선일보 1950년 6월 28일 호요일, 이거는 말이죠, 북한군이 남침을 해가지고 남한을 침략을 해가지고 서울을 점령하게 되니까 그때 당시 현실 상황을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서울은 이미 김일성이가 통치하는 세상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김일성 만세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호의를 발행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호의를 발행했다고 해서 조선일보를 비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잖아요. 김일성이가 이미 서울을 점령했는데 김일성이가 통치하는 서울에서 살면서 이승만 만세라고 외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쟁 발발 4월째 공화국 서울을 해방, 방응모 사장은 왜 서울을 떠나지 않았을까? 미디어오늘이 1950년 6월 28일자 조선일보 호의 원본을 확보했다. 6월 28일은 북한군이 서울을 함락한 날이다. 이번 호회는 조선일보 사사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던 내용으로 전쟁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사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6월 28일자 호의의 제목은 인민군 서울 입성이며 부제목은 미국 대사관 등을 완전 해방이다. 호회는 28일 오전 3시 30분부터 조선인민군은 제105군 부대를 선두로 하여 서울시 입성하여 공화국 수도인 서울을 해방시켰다고 보도했다. 기사 하단에 조선일보 호의의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호의는 입성한 부대들은
서대문 마포 양형무소에 구금된 애국자들을 석방하고 괴뢰 집단을 소위 대한민국 중앙청, 서울시청, 검찰청, 미국 대사관, 은행 소위 UN 유언단 및 중요한 도로, 교량, 최신 철도 및 각 신문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보도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군이 이승만 치하에 있던 서울을 완전히 해방시켰다 이런 얘기죠. 이승만 밑에서 노예처럼 이제 살아가던 서울시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자기네가 완전히 해방시켰다 이런 얘기죠. 조선일보 호에는 오래 갈망하여 맞이하던 조선 인민군대를 서울 시민들은 열렬한 환호로서 환영하였다고 밝혔으며 서울에 있던 만고의 역적 리승만 도당들과 미국 대사관 및 UN 유언단들은 이미 27일 오전 중에 서울에서 도망하였다. 서울은 완전히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로 되었으며 서울 전체 시민들이 거리로 되었다. 이제 시민들은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조선일보 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인민군 서울 입성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 대사관 등을 완전 해방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시를 절대 신임하라 뭐 이렇게 나오고 근데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조선일보가 이런 호해를 뿌렸다고 해가지고 조선일보를 비방하면 안 됩니다. 비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듭더니 얘기입니다만은 김일성이가 서울을 현실적으로 점령했는데 김일성이가 통치하는 서울에서 살면서 뭐 이승만 만세를 외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승만 역적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현실에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당시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조선일보가 나쁘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조선일보 호에는 서울 시민들을 향해 치안당국의 지시를 절대 신임하고 반동들의 온갖 모략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반동 분자들이 대마고기, 유언비어, 선전선동과 테러, 방화, 파괴 등의 최대 경각심을 돌리라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호의 마지막 부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우리 민족의 경애하는 수령인 김일성 장군 만세를 적었다.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조선일보 호에는 조선일보 공식 기록이 없다. 조선일보는 1950년 6월 26일 북한군의 불법 남침을 보도한 뒤 6월 27일 저녁 6월 28일자 신문을 만들고 서울 본사의 신문 제작을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10월 23일에서야 서울 본사에서 1차 전시판을 냈다. 따라서 이번 호에는 역사에 없던 전쟁 기간 중 발행된 조선일보 지면으로 볼 수 있다. 조선일보에서는 이런 호해를 발행한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호해를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이제 이런 공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조선일보가 이런 호해를 발행한 적이 없다고 거부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 호해가 발행된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이런 호해를 조선일보가 발행했다고 해가지고 조선일보를 비난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태평로 일가에 따르면 방일영은 방응모와 함께 6월 26일 조선일보사를 찾아갔을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까지도 조부를 가까이 모셨던 총무부장 김성택이나 또 신문사에 꽤 오래 근무했고 가깝다고 생각해 왔던 사람들이 이미 지하 조직을 구성해 놓고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만저만 상심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6월 26일 그러니까 유교가 터지고 그 다음날 방일영과 방응모가 이제 조선일보를 찾아갔으나 이미 그 태평로에 있던 조선일보사는 이미 분위기가 냉랭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분위기가 달라졌더라 이런 얘기죠. 피난을 가지 않고 신당동 자택에 머물던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는 그해 7월 6일 납북됐다.
그리고 1884년 평안북도 정조 출생으로 언론사 최초로 취재용 비행기를 구입한 재력가였으며 1946년 8월 한국독립당 중앙상무위원으로 선출된 정치인이기도 했다. 언론사 최초로 취재용 비행기를 이제 구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사 최초로 취재용으로 이용할 비행기까지 방응모가 구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응모가 얼마나 대단한 재력가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번에 중앙일보 박물관에 갔다 왔잖아요. 그 박물관에 이 비행기가 최초의 조선일보사에서 구입했던 최초의 비행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실물이 아니고 모형, 진짜 비행기에 이제 축소한 모형 비행기가 전시되어 있죠.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허접하다고 볼 수가 허접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 비행기가 상당히 좋은 비행기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응모의 납북 후 행적은 1950년 9월 28일 트럭에 실려가다 미군기 공습을 받아 사망했다는 증언만 있고 확실히 밝혀진 것이 없다. 조선일보 사람들 랜덤하우스 중앙 2004년에 따르면 조선일보에서는 전 현직 직원 20여 명이 전쟁기관 중 납북됐다. 방응모는 왜 피난을 떠나지 않았을까? 방일영과 조선일보에서 전택보 씨는 방응모 씨가 피난을 가지 않은 것은 전체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원인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자기가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이다. 방응모 씨는 조선일보를 경영하면서 서중회라는 장학회를 조직하여 성적이 우수하지만 가정이 빈곤에 고생하는 학생 60여 명을 도왔는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좌익이 되었고 월북한 사람도 여럿 있었다고 밝혔다. 계초 방응모의 저자 이동욱은 방응모가 피난을 떠나지 않은 것을 두고 그는 자신이 키우다시피 한 계초 장학회 학생들이 일부가 공산당에 가입하고 있었다는 점에 너무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지도 모른다고 적었다. 이 같은 서술을 종합하면 조선일보 6월 28일자 호에는 조선일보 일부 기자들이 제작에 참여해 제작됐고 평소 이들의 성량을 용인해왔던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는 이들을 믿고 피난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남아있다가 납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응모가 피난을 가지는 않은 이유는 평소에 자기가 이제 장학회도 해가지고 학생들, 가난한 학생들을 많이 지원을 했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학생들이 대부분 좌익 세력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래 좋은 일에 많은 이렇게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믿고서는 피난을 가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임종명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만약 조선일보 직원들이 호해를 발행했다면 1948년부터 1950년까지 남한에서 대대적으로 총리된 프락치들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당시 소련군이 사용하던 어투,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문법도 확인할 수 있다며 역사적 사료로서 유용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선일보 호해와 관련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은 조선일보가 발행한 신문이 아니다. 28일에 발행한 신문은 따로 보관되어 있다. 발행됐다는 기록도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보관하고 있는 28일자 신문은 27일 오후에 발행된 것이다. 당시에는 석간신문을 다음 날짜로 발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김일성 장군 만세라고 보도를 했던 그거는 조선일보에서는 발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잡아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을 이런 호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 보관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쨌든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이지만 비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오늘 28일 오전 3시 30분부터 조선인민군은 제105군 부대를 선두로 하여 서울시에 입성하여 공화국 수도인 서울을 해방시켰다. 입성한 부대들은 서대문, 마포, 양 형무소에 구금된 애국자들을 석방하고
괴뢰 집단의 소위 대한민국 중앙청, 서울시청, 검찰청, 미국 대사관, 은행, 소위 유엔 유언단 및 중요한 도로, 교량, 최신 철도 및 각 신문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오래 갈망하여 맞이했던 조선 인민군대를 서울 시민들은 열렬한 환호로서 환영하였다. 서울에 있던 만고의 역적 리승만 도당들과 미국 대사관 및 유엔 유언단들은 이미 27일 오전 중에 서울에서 도망하였다. 또한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부 부대들은 우리 인민군대의 열렬한 공격에 의하여 그 대부분이 섬멸되었으며 서울로부터 도주하였다. 지시를 절대 신임하라. 전체 서울 시민들이여, 조선인민군대는 정의의 총검으로 서울시를 해방시켰다. 서울은 완전히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로 되었으며 서울 전체 시민들이 거리로 되었다. 이제 시민들은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이제 당신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공화국 깃발 아래 살게 되었다. 반동의 소굴이었던 치욕의 도시는 이제 진정한 인민들이 거리로 되었다. 전체 서울 시민들이여, 공화국의 수도이며 당신들이 거린 서울시를 질서정연하게 고수하라. 치안당국의 지시를 절대 신임하고 반동들의 온갖 모략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반동들은 교묘하게 모락선전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얼토당토하는 허위 선전임을 이때까지 경험을 통하여 당신들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여, 반동분자들이 유언비어와 테러, 방화, 파괴 등의 최대의 경각성을 돌리라. 반동을 제때에 적발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의 공화국의 수도를 튼튼히 고수하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우리 민족의 경애하는 수령인 김일성 장군 만세, 미디어 오늘, 이렇게 그 미디어 오늘이라는 데서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이런 호해가 발행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응모 한독당 재정부장 보도는 그렇고, 그래서 이 방응모에 관한 이렇게 수많은 이 자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이동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방응모에 관해서 상당한 책을 많이 집필했네요. 여러 사람도 집필했지만 특히 그 이동욱이라는 사람이 방응모에 관해서 굉장히 방응모 일생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책을 냈습니다. 조선일보는 1932년 7월에 조만식을 사장으로 영입했지만 조만식은 거의 평생을 평양에서 살아왔던 데다 서울에서 활동하기에는 적응을 잘하지 못했다. 조만식은 신문사 경력난과 지역감정을 혹독한 시련을 받은 채 9개월 만에 퇴사했다. 그리고 조만식 후임으로 1933년 방응모를 사장으로 추대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동욱이라는 사람이 방응모에 관해서 굉장히 그 책을 많이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고, 여기 나오는데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친일 다짐하다 시민의 봉변 이런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방응모 기념사업회라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응모 조선일보의 실질적인 지금 회장이고 한 방응모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다음에는 어떤 인물을 내가 하겠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조선일보 뉴지엄, 조선일보 신문박물관이죠. 거기를 내가 가서 이제 영상을 촬영했는데, 그 영상을 촬영하면서 배경음악을 어떤 음악을 올렸습니까? 윤희상의 음악을 올렸잖아요. 그것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윤희상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희상 다음엔 누구를 하겠느냐, 그것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선정이 되지만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윤희상이를 한다면은 우리 조선의 그 혁명가, 지금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조선의 혁명가는 뭐 여러 사람이 있겠죠. 서재필도 있고, 그렇지만 서재필은 내가 이미 했습니다. 오래전에 했고, 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조선일보 혁명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재필은 많이 알려졌어요. 서재필은 역사적으로 많이 서재필에 관해서 역사가들이 많이 다뤘습니다. 책도 많이 쓰고. 그런데 조선의 이름난 혁명가이지만 역사가들이 등한시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지 않은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에 관해서 지금은 내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희상이는 오늘이 토요일 날이잖아요. 오후에도 또 시간이 많고, 지금인 오전 이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로 또 윤희상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녹화를 한 지가 26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영상하는 제작할 때 끄트머리에 반드시 이 영상을 녹화한 연월일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